이 많은 비타민C 앰플 중에 저는 요즘에 뭘 바르냐면은 비타민 6%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타민C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좋은데요. 그 성분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타민C 좋다니까 사서 발랐는데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분명히 좋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안 맞지? 하고 속상했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C는 바르면 따가운 게 정상이에요. 비타민C 논문은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문제는 제형과 바르는 방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 어떻게 써야 자극 없이 효과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비타민C를 어떻게 바르냐면 저녁 세안하고 물기를 닦은 다음에 바로 발라요. 컨디션 따라 다르긴 한데 제 피부에서는 비타민C가 조금 따끔거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성분이 아스코르브산, 말 그대로 산성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산성일 때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약산성 토너를 먼저 바르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토너는 따로 안 바르고 얼굴에 이마랑 양뺨에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문지르고 1, 2분 정도 흡수 시간을 줍니다. 양 조절을 잘하면 별로 안 따갑고 살짝 따가워도 그 정도는 참고 기다렸다가 지생크림을 위에 덧발라줘요. 그런데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가움이 더 심하게 느껴지니까 그날은 비타민C를 아예 바르지 않고 지생크림만 바르는데요. 모르고 발랐다면 지생크림을 바로 덧발라줍니다. 전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지생크림을 바르는데 그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바르자마자 피부가 바로 진정돼요. 그리고 주름 때문에 저녁에 레티놀 바르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레티놀이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랑 같이 쓰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 케어로 하루는 비타민C, 하루는 레티놀 이렇게 번갈아 발라요. 근데 문제는 아침이에요.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햇빛을 받을 때 피부 안에서 생기는 나쁜 물질,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비타민C 바르고 재생크림까지 바르면 화장이 밀려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농도 앰플을 사용해요. 저농도면 효과 없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자극이 없으니까 더 꾸준히 쓸 수 있고 길게 보면 한 통 다 비우고 효과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직접 써본 비타민C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저농도 앰플부터 저녁에 집중 케어용으로 좋은 고농도 앰플까지 사용감이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데일리로 아침에 바르기 좋은 앰플입니다. 이니스프리 비타민C 톤업 세럼. 이거는 비타민C가 2% 들어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타민C 유도체긴 해요. 이거는 아침용 입문템으로 딱이에요. 보면은 물하고 콧물 사이의 제형인데요. 묽어서 바르면 쏙 흡수돼요. 화장도 잘 먹고 피부 예민한 날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서 데일리템으로 완전 추천. 성분을 보면은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들어있는데요. 판테놀의 재생성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의 미백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미백 제품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피지오겔 비타민C 앰플인데요. 이것도 아침에 바르기 진짜 좋아요. 이 제품은 순수 비타민C가 6%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비타민 유도체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고 대신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비타민 6%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효과가 좋나 제가 성분을 찾아봤는데 성분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가 좋아지려면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C, 토코페롤, 그리고 페룰릭 액시드 그 성분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발라보면은 조금 쫀득하긴 한데 쏙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화장 전에도 부담 없이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대체로는 저자극으로 잘 쓸 수 있고 마무리감이 좋아서 저는 데일리 루틴으로 아침에 잘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C가 되게 산화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들지 않게 갈색병에 들어있어서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비타민C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라로슈포제에서 나온 순수 비타민C 12 세럼이에요. 이건 저녁 전용템인데요. 발라보면은 제형이 약간 이제 꿀 같은 느낌이어서 피부에 보호막을 씌운 것처럼 막이 씌워지거든요. 보습감이 강해서 건성분들한테 잘 받고 화장 전에 바르면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르고 나면 다음날 광이 차르르 올라오고 이거는 라로슈포제 제품이라서 믿고 쓰는 제품이랄까? 발랐을 때 얼굴에 막이 씌워지기 때문에 바르고 주무시면 베개에 좀 묻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살짝 휴지로 닦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킨스티커즈의 C 페룰릭 제품입니다. 비타민C 앰플계의 원조인데요. 제형은 묽고 가벼워요. 그래서 물과 콧물 그 어느 사이의 느낌인데 이것도 초반에 좀 끈적거린 것 같은데 지나면 산뜻하게 좀 흡수가 되거든요. 대신에 냄새가 좀 맛있어요. 약간 소세지 냄새가 나서 입맛이 돕니다. 제형은 정말 묽고 가벼워서 이게 15% 맞아 싶을 정도로 자극감 없이 쏙 흡수돼요. 초반에는 좀 끈적한데 지나면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아침에 써도 무난합니다. 단점은 하나 있는데 가격이에요. 면세점이 없으면 좀 망설이게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외에 나갈 때 한 개씩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닥터 디퍼런트의 CEQ 앰플입니다. 저는 이 17%짜리 병원 전용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스킨스티커즈의 가성비 버전으로도 유명하죠. 17%라서 그런지 저는 이 스킨스티커즈보다는 조금 따갑게 느껴졌고요. 제형은 발라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쏙 흡수가 되고요. 이게 용량이 15ml라 이 30ml보다는 산화 걱정 없이 금방 쓰기 좋아서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고농도 앰플 찾는다 하면 이거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 23 세럼인데요. 대망의 23%! 듣자마자 얼마나 따가울까 걱정되셨죠? 근데 생각보다 안 따가워요. 진짜. 이게 물과 오일 2층으로 되어 있는 제형이라서 이렇게 흔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발라보면은 이 물과 오일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요. 오일로 막을 씌워주기 때문에 건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막이 베개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흡수를 잘 시키고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휴지로 닦아내고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페룰릭 엑시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변질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바를까 하시는 분들 제가 특징들을 정리해서 표를 띄워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은 캡처해서 생각날 때마다 보시면 어떤 게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많은 비타민C 앰플 중에 저는 요즘에 뭘 바르냐면은 아침에는 이 피지오게, 저녁에는 닥터 디퍼런트 17%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선택하셔서 여름철 햇빛에도 환한 얼굴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아침에 비타민C와 함께 바르기 좋은 선크림 편이 궁금하시다면 이 옆에 뜨는 영상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